의정부시가 지하철 8호선 연장을 추진하면서 3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경전철과 1호선, 교외선 건설까지 완료되면 철도만으로 경기도 전역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양주시 광정면과 잠실역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내년 상반기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부권 신규 택지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철역 에스컬레이터도 갑자기 정지될 경우 도미노처럼 쓰러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 등 지난 규제 지역들이 이번에는 해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지하철 8호선 연장을 추진하면서 3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8호선 1단계 연장은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서울 암사역, 중앙선 구리역, 경춘선 별내역까지 12.8km 구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 2단계로 별내역에서 4호선 별가람역까지 3.2km가 추가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의정부 연장이 결정돼 경전철 탑성역과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을 연결하고 조만간 착공할 의정부, 양주, 고양 구간 교외선이 건설되면 철도만으로 경기도 전역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의정부시가 경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시는 경전철을 부정승차한 사례는 올해 8월 기준 55건, 지난해에는 65건 등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부정승차의 80%가 청소년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되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무인 역사로 운영되는 의정부 경전철은 타 운송수단에 비해 부정승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불시 단속을 실시해 부정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주시는 서부권 광정면과 서울 잠실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신규 노선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에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광역버스 노선은 백서급, 회천지구, 의정부 밀락지구 등을 거쳐 서울 잠실역까지 운행합니다. 그동안 양주시는 광역버스 노선은 옥정신도시와 고읍지구 등 동부권에 편중돼 서부권 노선 신설을 꾸준하게 제기해왔습니다. 시는 이번 서부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로 광석지구, 백석지구 등 서부권 신규 택지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따로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왼쪽은 걷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곤 하는데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행동으로 인해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앞뒤 사람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는 건데요. 실제 출근길 전철역 모습은 어떤지 취재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역.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로 몰립니다. 운행 방향 오른쪽에는 가만히 서 있는 줄이, 왼쪽에는 이동하는 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혹여나 열차를 놓칠까 급히 이동하는 사람들. 캐리어를 든 채 뛰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이용객들은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철역 곳곳에도 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걷지 않고 서 있다가 뒷사람의 눈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하죠. 뒤에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쪽에 설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늘 이제 오른쪽에 서게 되죠. 에스컬레이터 폭은 대부분 1m 내외로 성인 2명이 나란히 서면 꽉 찰 정도의 공간입니다. 걷거나 뛰는 과정에서 옆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 특히 이용객 대부분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휴대폰을 하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탑승하다 보니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계단 높이보다 높거든요. 한 6cm 정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일반 계단 걷듯이 걷다 보면은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걷거나 뛰어가다가 옆에 분을 치게 되면은 옆에 쭉 서 계신 분들이 한 분이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넘어져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경사는 약 30도. 전철 정차 시간 전후로 한 번에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태원 사건만 봐도 작은 데서부터 위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원은 적지만 거기서 밀려다 보면은 거기서 4-5명 그렇게 압사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실제로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를 집계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약 5년간 발생한 사고는 모두 257건. 한 달 평균 4-5건 꼴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에스컬레이터를 멈추는 게 중요한데요. 에스컬레이터 끝에는 이렇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비상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운행이 멈추면 이용객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미리 손잡이를 잡아달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걷거나 뛰는 걸 자제하고 양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날,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바로 제대로 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매뉴얼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군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인당 최소한의 확보 공간을 0.3에서 0.5 평방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모이는 곳을 구획하거나 바리게이트를 친다고도 돼 있는데요. 적절하게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죠. 또 군중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여분의 비상 공간을 확보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시부야는 헬로윈 축제 때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유명하죠. 거리 곳곳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통제선을 설치해서 안전과 질서를 유도합니다. 특히 이른바 DJ 폴리스가 배치되는데요. 막루 같은 곳에 올라 밀집 상황을 확인하면서 스피커로 질서를 유도하는 겁니다. 2013년 월드컵 일본 호주전의 야외 응원 때 생겼는데 여러분은 12번째 선수입니다. 일본 대표 선수단과의 팀워크로 천천히 나아가 주세요. 부상을 입으면 월드컵 이겨도 찜찜합니다. 이런 공감 가는 멘트로 주목을 끌며 질서를 유도해서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주최자 없는 축제에는 안전관리 매뉴얼조차 없는 대한민국. 이제라도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안전 매뉴얼을 만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의정부 등 지난 규제 지역들이 이번에는 해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부가 한 달여 만에 다시 해제 카드를 언급한 겁니다. 국토부의 고민, 거래 절벽에 처한 부동산 시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거래 절벽 속도가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빠르고 거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믿었던 서울 집값까지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지역까지도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해제 지역에 어느 곳이 포함될지에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의정부의 규제 해제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정부 풀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의정부, 김포, 인천 등 외곽 지역들은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경기도 중심부 지역들, 1기 신도시 이런 지역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의정부 같은 외곽 지역들은 저는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관건은 실효성일 텐데요. 규제 지역 해제 범위를 넓힌다고 이 얼어붙어 있는 주택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효과를 좀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소폭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금리가 너무 높고요. 금리 인상의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꺾였기 때문에 지금 규제 지역을 이렇게 해제해 준다고 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거나 집값 반등이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정부도 여러 가지 규제 해제도 돼야 되고 무엇보다 금리 인상이 멈추고 가격이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떨어져야만 다시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 돋보기 오늘은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양주시가 국가 애도 기간인 오는 5일까지 예정된 지역 행사들을 연기합니다. 양주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오는 5일 개최 예정이었던 기산호수 플리마켓은 잠정 연기됐는데요. 또 양주 시민 건강 걷기 대회와 우리 다 함께 걷는 우일형 걷기 대회는 오는 12일로 개최일을 미뤘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112에는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압사를 당할 것 같다, 다치고 있다, 압사당할 위기니까 일방통행을 할 수 있게 통제를 좀 해달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이 절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경찰이 즉시 출동해 보행자 통제에 나섰더라면 15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진 않았을까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드리며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